입주민의 폭행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. YTN의 잇따른 보도에 경비원 보호법 개정 등 적지 않은 변화도 잇따랐습니다. 실제로 경비원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정말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.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. 지난해 5월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. 수차례에 걸친 YTN의 보도에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을 향한 갑질을 막기 위한 이른바 경비원 보호법 개정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.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고 최희석 씨가 근무하던 아파트에는 경비원들이 쉴 수 있게 휴게 공간이 이렇게 새로 마련됐습니다. 안에는 추위를 피해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온풍기도 갖춰져 있습니다. 장판하고 춥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침대도 이거는 새로 하고 추워서 이것도 싹 막고 바람 들어오는 거. 사복을 걸 수 있는 옷장도 놔주고 비좁은 경비실안 화장실 문도 고쳐줬지만 무엇보다 경비원을 바라보는 입주민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. 난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꼭 뭐를 이렇게 주고 뭐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말 한마디. 그냥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뭐 다녀오겠습니다. 이런 거 진짜 좋잖아요. 하지만 모든 경비원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. 은퇴 뒤 생계 유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받던 오윤석 씨. 고 최희석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도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여전했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. 정작 입주민들은 반대했지만 관리소장은 자신의 공약이라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. 왜 이렇게 밑에가 이뿐만이 아닙니다.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사를 대비한다며 아파트 지하에 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. 하지만 경비원 그 누구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. 전기실 바로 옆에 돼가지고 창문 하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거기 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소리 때문에 쉴 수도 없을 뿐더러 새카만 매연이 나옵니다. 그 매연이 휴게실로 100% 다 들어옵니다. 근무 내내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을 지켜주지 않자 결국 오 씨는 동료 2명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건 관리소장의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. 고용노동부에다 진정을 했는데 쫓겨나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. 총 6명 했는데 3명은 그대로 남아있죠. 그 사람들은 뭐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. 개정된 경비원 보호법에 따라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지만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탓에 갈등의 여지는 여전합니다. 이러다 보니 경비원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무리한 지시에도 속을 삭이며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복을 입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일종의 몸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경비원들도 가장이고 누구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죽기 마지막까지 최희석 씨가 호소했던 갑질 없는 사회. 현장에서 경비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YTN 엄윤주입니다.